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가군, 나군, 다군인데요. 세 개를 쓰는 거죠, 결국. 그 정시는 세 개를 지원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은 나눠져 있어요. 이게 또 수시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경제에서 대체제라고 하고 보완제라는 게 있는데, 대체제란 말하자면 이제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것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뭐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원 경향을 분석할 때도 가군, 나군, 다군에서 대체제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대학들이죠. 말하자면 뭐 서강대, 성균관대, 국민대, 숭실대. 이런 대체제 관계는 하나의 경쟁률이 상승하면 다른 대학의 경쟁률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선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실제로 한 5년 전인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무척 우리 애들이 그렇게 지원한 거거든요. 이거는 아이들이 지원한 건데, 우리 아이들이 무척 시류에 민감합니다. 의외로. 이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6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6년 전에 국민대가 부실대학 지정을 받았어요. 재정 부실대학으로.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한번 됐었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해 정시에서 그때 그 유명한 숭실대 664 사건이 있습니다. 466 사건인데, 국수영이 466인 애가 숭실대 기계공학과를 붙었다고 자기가 합격 증서를 딱 인터넷에 인증을 했어요. 완전히 합격선이 몰락한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시류를 쫓아서 지원했어요. 국민대가 그때 터졌습니다. 국민대 경쟁률이 확 치솟았어요. 왜 그랬느냐?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국민대가 재정부실대학 판정을 받았다. 국민대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애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국민대로 몰려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대하고 숭실대가 길한 관계, 즉 대체제 관계예요. 그러니까 숭실대가 사실상 펑크난 거예요. 466이 나왔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들이 별로 사회 문제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본다면 일반적으로 생명과학하고 화학과의 커트라인이라든가 선호도가 조금 낮은 경향이 수시에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약대를 뽑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대 편입할 수 있는 학과들, 미래에 피트를 보고서 생명과학하고 화학이 또는 생명공학, 화학공학이 높았던 이유는 약대 가려고 하는 애들이 중도의 어떤 관문으로서 생각하고 지원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약대를 정시에서 수시에서 다 신입생을 선발하니까 이제 앞으로 PT의 문이 금방 닫혀버립니다. 이제 약대 편입이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반응하는 거예요. 벌써 반응해서 생명과학하고 화학 이쪽 계통 학과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정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애들이 역으로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생명과학, 화학, 그리고 그래서 선호도가 좀 낮아진다고? 그래, 나는 학교를 보고 좀 여기를 가겠어. 생명과학하고 화학의 경쟁률이라든가 커트라인이 역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시는 어찌 본다면 y는 ax 플러스 2라고 하는 1차 방정식 같기도 한데, 애들이 또 거기서 한 쿠션을 더 돌립니다. 그래? 몰릴 것 같아? 그래서 몰릴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또 안 몰릴 수도 있어. 그래도 안 몰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애들이 또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몰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제가 아주 연대 경영은 좀 전문가입니다. 연대 경영은 잘 뚫어내는데, 연대 경영이 나군에서 제일 높은 문과의 대학이죠. 뭐 고대 경영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연대 경영이 약 한 6, 7년간 계속 실질적으로 펑크납니다. 아주 매우 합격선이 많이 떨어져요. 예전에 신학과보다 더 떨어지는데, 이게 막 5년씩 떨어지는데 애들이 그래도 연대를 잘 못 넣습니다. 왜 못 넣느냐? 왜 못 넣을까요? 자, 계속 3년 지날 때부터 이런 거예요. 자, 계속 뚫렸어. 올해도 뚫릴 거야.
쏠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몰릴 거야. 몰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안 몰릴 거야. 다시 몰릴 거야. 이걸 몇 번씩 돌려치면서 결국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이잖아요. 연대 경영 쓴 애들은 못 넣는 거예요. 못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본다면 데스매치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서로 이제 차 몰고 달려오는 그 마피아들의 그 게임처럼 결국 담 큰 애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의외로 이제 매우 단순한 1차 방정식일 수 있는데 이게 애들이 몇 번씩 생각하다 보면은 고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원 경향이 그래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대체제 관계 아니면 애들이 가군, 나군, 다군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흐름을 보이는가. 이게 한 2, 3년간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고 있거든요. 군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일단 100분이 1% 이내. 자, 문과는요. 대략 우리 서울대가 한 0.43% 정도까지가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략 그 연고대는 1.5%. 그리고 이 서강대 성균관대는 한 3% 내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3.5%, 3.7%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중경외시 이화여대가 대략 한 5%에서 6%. 그리고 건동홍숙이 9에서 10%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100분위로 봤을 때, 누적 분포로 봤을 때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대 애들은, 1% 안에 있는 애들은 매우 상위권이죠. 연대, 고대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그 점수인 애들인데, 얘네들, 최상위권 애들은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연대, 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이 간다는 건데, 고대보다 연대를 더 많이 선호하죠, 애들이. 문과 애들은 특히 연대를 아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들이 상지대, 한예를 씁니다,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순천향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정말 0.1%다. 국어, 수학 100이다. 여기 순천향대 의대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 저기서 이제 1% 애들이 왜 성균관대 쓰느냐? 성균관대 안 쓸 것 같죠?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연고대를 조금 지르면서 성균관대를 안정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가 비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대 글로벌 경영, 성대 경영, 이쪽 계열인데. 그래서 대부분 다 연대 쓰고 이제 성대 글로벌 경영 쓰고 연대 붙으면, 연고대 붙으면 다 옮겨가는 거죠. 물론 이제 고대도 쓰게 되는데, 연대 쓰는 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성균관대가 무척 가군에서 실제로 충원이 많이 됩니다. 그거는 연고대랑 같이 쓰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다군은, 여기 말고는 거의 선택지가 없죠. 중앙대 경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에서 2%대 애들. 얘네들 이제 성적이 애매한 애들인데. 연고대 합격할 애들이에요. 연고대를 주 타깃으로 하면서 서울대를 지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서성을 쓰는 애들. 주로 이제 연고대를 꼭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애들은 서강대를 더 많이 씁니다. 성대보다. 요즘에 이제 성대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갔죠. 삼성 때문에. 예, 그런 경향들이 있고, 다구는 역시 변하지 않는 중앙대입니다. 근데 서강대가 약간, 근데 이탈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서강대가 워낙, 서강대 가군에 있는데, 정말 경영이나 경제는 충원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충원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조금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과 애들이 쓰기 때문이에요. 이과 애들이 쓰기 때문에 나군에서 연대 쓰기가 어려워요. 걔네들은 연대, 고대를 이과를 쓰기 어려운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과탐을 못 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서강대 간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쓸 학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탈을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서강대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에 5%는 이제 서강대 성대 중위권 학과들 지원하면서 오른쪽에서 이제 성대, 한양대, 외대, 건국대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 쓰는 애들은 거의 뭐 대부분 다 나군에서 성대 또는 이제 한양대 좀 더 쓰고 이런 경향들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화여대인데 이화여대를 유념하셔야 되는 게 이화여대는 무학과로 뽑죠.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토탈로 뽑습니다. 간호라든가 몇몇 학과 빼고는. 그러니까 인원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자연, 인문 모집 단위가 커서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충원이 더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여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문계열 외대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화여대는 외대하고 동시 지원하는 애들이 좀 많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둘 다 붙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애들이 약간 성향이 갈리는데 여자애들이 여대를 별로 안 좋아하죠. 여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대까지는 그래도 또 가겠다는 애들도 꽤 많아서 일단 외대, 이대가 조금 말하자면 대체제의 관계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에서 9%. 얘네들은 하위권 애들인데 연대 쓰는 애들은 이화여대 쓰고 질러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안정적으로 쓰고 질러버리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중앙대 쓰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저기 그 끝자락에 가서 숭실대, 국민대 쓰는 애들이 이제 그 건국대 쪽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홍대 쪽으로 많이 온다는 겁니다. 홍대 쪽으로. 그래서 홍대가 매우 충원율이 또 역시 높다는 것, 중앙대만큼 높습니다, 실제로.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지원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이제, 이과는 훨씬 더 이 범위가 넓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서연고라든가 서성한 커트라인이 매우 낮습니다. 일단, 의대, 올해 수도권 의대에 지원 가능한 100분위는 추정상으로 봤을 때 대략 누적 100분위 한 0.55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의대까지 봤을 때 한 1.7 정도 됩니다. 1.7%.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5%까지는 서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과 연고대는 한 5.2%에서 5.5%. 그리고 서성한 같은 경우는 한 거의 8%에 육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8%. 그리고 중경외시는 대략 한 13%에서 한 13% 내외. 그리고 건동 홍수까지 가면 한 16, 7, 8%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이제 쭉 늘어지죠. 훨씬 더 이과가 대학을 가기 쉽다는 게 바로 이 퍼센티지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대략 1%, 2.5%까지 보면 서울대 가는 애들이에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일단 연대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2.5%면 한번 이제 의대, 치의에까지 이제 뭐 수의에도 있을 수 있고 좀 다군에서 지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군에서 이제 의대, 치의에 한예가 없으면 뭐 뚝 떨어지죠. 중앙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가군의 이제 경희대 쪽은 어디냐면 한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예. 자, 2.5에서 5% 이제 연고대 갈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서울대 중위권 대학 애들 이제 서울대 애들이 서울대 지원하고 약간 이제 끝자락에서 간당간당한 친구들은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이제 이렇게 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아예 다군에서 의학계열은 의치한 쪽은 아예 지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뭐 중앙대밖에 거의 찾을 곳이 없죠. 그래서 뭐 서성 쓰고 연대 쓰고 뭐 이런 경향들은 당연히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예.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5%에서 9%대 애들은 조금 이화여대, 연대, 중대 조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조합이다. 여기서 이화여대 쓰는 애들이 연고대 쓰는 애들이 좀 많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좀 이화여대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애들이고요. 연고대는 조금 상향으로 이른바 좀 지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어지러워지죠. 그래프 자체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누적 100분위를 보시는 학교들은
대략 어디까지 보실 수 있냐면은 뭐 중경외시 정도를 넘어가면 누적 백분위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더 중위권으로 가면 누적 백분위 같은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자체가 좀 안 돼요. 그냥 각 백분위 합으로 해서 작년 커트라인하고 비교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립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학교입니다. 이 시립대는. 등록금이 워낙 싸죠. 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이제 지금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이 이사장이었을 때 반값 등록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무척 싸기 때문에 지방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지방하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의외로 시립대는 충원이 잘 안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시립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그리고 건국대가 이과에서는 경희대보다 선호도가 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경희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국대가 요즘에 건국대 공학계열이 그 경희대 공학계열하고 비교했을 때 서울의 저 강남권의 일부 쪽 아니면은 서울의 그 강북 쪽이라든가 이쪽 뭐 목동 쪽도 마찬가지고 건국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일단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기 가천대까지 가면 여기까지 되죠. 이제 가천대는 이제 세계 반영하는 그 전형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나군에서 이제 세종대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종대가 공학계열은 좀 국민대가 가군의 공학계열이 좀 많고 해서 이쪽은 농학계열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작년 그리고 재작년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올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지원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근데 올해는 또 다른 그 요소들이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틀을 짜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그 표준점수하고 백분위가 확정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